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0월 28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고소를 특히 좋아하는 두 사람,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등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며 썼다는 혈서는 조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가 민족문제연구소에 손해배상을 하게 됐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500만 원, 정미홍 씨는 300만 원을 연구소에 배상하려는 판결입니다. 두 사람 때문에 박정희 혈서는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는 점은 인정해줘야 하는 건가요, 이제?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대해서도 트집과 생짜를 부리는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이런 걸로 분열되는 국민들 에너지가 그저 아깝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빅맥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와퍼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밥이 박스에 담겨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근사하게 당신의 식사 시간을 채워줍니다. 먹방 하종우도 차기작의 추가씬을 요청했다던 바비박스. 학동역 1번 출구 KFC 그 윗집 바비빵. 패스트푸드 하면 우리가 햄버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죠. 네. 그런데 이제는 밥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포장이 햄버거 포장 같아요, 진짜. 더 저는 멋있다고 세련돼 봅니다. 있고. 세련됐어요. 되게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 박스 안에 있는 밥을 숟가락으로 벤치에 앉아서 퍼먹으면 굉장히 그 모양이 네. 잘 살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가에서 굉장히 바쁜 비즈니스맨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요, 전국 곳곳에 있는 그 바비박스 매장에 방문하셔서 9,000원 이상 사시면 이 바비박스 페이스 버러, 페이스 보틀입니다. 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 나는 페이스 벌을 왜 세워놔 했지. 그러니까요. 발음 정확하게 해. 예. 네. 그리고 뭐 방문 후기 또 SNS에 올리면 아이패드, 디카 많은 상품들이 또 와.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방문하셔서 맛을 보시면 점심 한 끼 아주 충분하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비빵. 아직도 콘도 회원권 분양받으세요? No,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네, 4시 33분 20초 막 됐습니다. 뉴스 브리핑 들으시죠?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재보궐선거 진행 중인데 평일이니까 저녁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전국 24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선 대상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광역단체장 선거는 포함되지 않았고 기초단체장 선거로는 경남 고성군수가 유일합니다. 광역의원 선거는 서울 영등포구 3선거구를 포함해 9곳이며 기초의원 선거는 서울 양천구 가선거구를 비롯해 모두 14곳입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오늘 열렸었죠. 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전에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여야는 시작부터 정부의 국정교과서 예비비 책정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 1시간 30분 만에 회의를 중단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비비로 국정화 추진 비용을 마련한 것은 꼼수라면서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 관련 자료는 헌법과 관련법에 따라서 내년 5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면서 사실상 자료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여당 의원들까지 예비비는 내년 20대 국회에서 심사할 자료라고 지원 사격을 하면서 회의는 결국 파행됐습니다. 네. 정부 여당이, 안 그래도 여당이 지금 158석, 160석에 육박하는 과반인데, 정부와 여당이 합세를 해서 야당의 요구를 그냥 이짐에 묵살해버리는 그런 형국이었군요. 예. 운영위원회와 교문위 전체 회의에서도 교과서 문제 역시 쟁점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참석한 운영위에서는 중요한 국정 현안에 대해서 TF를 구성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일일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지침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출석한 교문위에서는 지난 25일 TF팀 사무실 대치 상황에 대해 심야 급습이다, 정당한 방문이었다를 두고 여야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국정 역사 교과서 관련해서 야당의 움직임도 제법 기민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젯밤 광화문 촛불 집회에 참여한 데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국정교과서 반대 홍보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 예정입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 3자 연대가 역사교과서 토론회를 통해서 국정화 저지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이에 맞서서 새누리당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정교과서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국정화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야당의 장외투쟁을 구태정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다 구태군요. 예.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다음 달 2일 정상회담 연다고요. 네. NHK는 일본 정부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베 총리와 박 대통령 간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조율을 진행한 결과 3국 정상회담 다음 날인 11월 2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정부는 아직 정상회담 개최 일정을 공식적으로는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26일 한국 청와대 당국자가 11월 2일 개최 방안을 일본 측에 제의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 이튿날 일본 정부는 제안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은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총리 사이의 회담 이후에 약 3년 6개월 만에 성사되는 겁니다. 네, 3년 6개월 만에. 예. 성공불융자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아주 허술하게 운영돼서 그냥 눈만 돈이고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고 제대로 회수도 되지 않고 이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리스크가 큰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해서 정부에서 빌려주는 성공불 융자금이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공불 융자금을 받으면은 사업에 실패해도 융자금이 면제되고 성공할 경우에 원리금 이외의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12월 말까지 46개 업체 194개 사업에 3조 2,600억 원의 성공불 융자금이 지원이 됐지만 이 가운데 1조 6천억 원만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은 사업 철수가 결정된 러시아 광구에 자금이 지원되는가 하면 석유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 SK가 갚아야 할 융자금 124억 원을 깎아준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지경부 차관 등 5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건국대학교에서 폐렴으로 의심되는 질병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건물을 폐쇄하고 막 이런 후속 조치가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서울 광진구 캠퍼스에 있는 동물생명과학대학에서 폐렴으로 의심되는 질병이 퍼져서 오늘 오전 11시부터 건물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건대 측은 오늘 새벽 해당 단과대 건물에 대해서 소독을 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나와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에서는 그제부터 일부 연구실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폐렴 증세를 보이는 사례가 나왔고 유사 증세를 보이는 학생이 빠르게 늘자 학교 측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현재 학교 측은 폐렴 증상을 보이는 학생 4명을 건국대병원에 격리 조치했고 학생 12명은 자택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메르스에 한번 되고 나니까 호흡기 질환 이런 거 막 생기고 그러면 만사부려 튼튼이라 잘해서 나쁠 거야 없겠죠. 예. 왜 갑자기 이런 게 퍼졌는지 말이에요. 자, 오늘 이것 때문에 고민했을 가정들 많을 텐데 민간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오늘부터 집단 연차 투쟁에 들어갔어요. 문을 닫은 어린이집은 없었지만 좀 아침에 혼란 이런 게 많았죠.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60% 정도인 8천여 곳에서 교사들이 집단 연차를 내고 일부만 출근해서 비상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문을 아예 닫은 곳은 없고 전체 교사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정상 출근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결과 연차 투쟁에 참여하는 민간 어린이집은 20% 정도라면서 예고 없이 아예 문을 닫거나 영유아들의 등원을 방해하는 어린이집이 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차 투쟁에 참여한 민간 어린이집에는 영유아 30여만 명이 다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약 30만 명가량의 영아와 유아들을 보살피고 있군요. 예. 어제 전해드린 소식입니다. 이 관련해서 인터뷰를 추진했는데 다들 지금 사안의 파장이 크고 정확한 정보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서 몸을 좀 사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먹거리 안전 이런 건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부가 햄과 소세지 위해성 평가에 나서기로 일단 했죠. 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국민의 식습관을 토대로 가공육과 붉은 고기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위해 정도를 조사해서 섭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식약처는 농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소시지와 햄, 베이컨 등 가공육을 담배와 성면 등과 같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해서 전 세계적인 파문이 일었습니다. 한편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 제품을 발암물질로 분류한 세계보건기구의 발표가 나온 이후에 관련 제품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 3곳에서는 어제 가공육 제품의 매출이 지난주보다 약 1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불과 몇 시간 만에 일주일 전에 비해서 매출이 16%나 줄어들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DNA가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팔리고 있는 소세지의 2%에서, 그러니까 100개라면 한 2개 중에 사람 인체 DNA가 나왔다는 건데, 물론 설마 인육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업자, 제조자의 머리카락이나 장갑 같은 걸 어떻게 끼는지는 모르겠는데 피부 끝의 각질 일부 이런 것들일 것이라고 추측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검출될 정도로 들어갔다면 그냥 어쩌다가 수백만 톤의 머리카락 하나 이 정도가 지금 검출이 될 리가 없고요. 대단히 문제 있게 만들어진 거 아니냐, 미국에서.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소세지는 대단히 중요한 먹거리 중에 하나고 우리도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거나 다른 곳이 아니고 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기 때문에 각별한 대책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정부로서는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조금 전에 민간 어린이집들 오늘 교사 연차 투쟁 관련해서 오늘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의 정진환 회장 오늘 진짜 인터뷰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의 48% 그러니까 한 반절가량이 2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은 임금 근로자 가운데 48%가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이었고 세부적으로 100만 원 미만이 12%, 100만 원 이상에서 200만 원 미만이 36%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월급 200만 원 미만의 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지난해 상반기 49.7%, 지난해 하반기 49.5%로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월급이 2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미만 임금 근로자의 비율은 25%였고 300만 원 이상에서 400만 원 미만은 14%, 400만 원 이상은 13%였습니다.
고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금융과 보험업으로 월급 400만 원 이상이 31%였고 제조업에서는 월급 100만 원 미만 비율이 절반이 넘는 51%에 달했습니다. 직종별로는 관리자가 월급 400만 원 이상 비율이 72%로 높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는 월급 100만 원 미만 비율이 3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빈부격차가 아주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문제입니다만 제조업에서 월급 100만 원 미만 비율이 무려 절반이 넘는 51%라는 겁니다. 예. 외국에선 이러다가 혁명이 나고 막 그랬는데. 최근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의 매매 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인데 전세는 얼마냐, 그 비율. 사상 최대치인 73%를 기록했다고요? 예.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3분기 부동산 시장 동향에 따르면 수도권의 매매 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이 73%에 달했고 수도권이 처음으로 지방 5개 광역시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의 매매 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은 지난 2분기에 처음으로 20%를 넘었습니다. 지방 5개 광역시의 매매 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은 1분기에 73.2%, 2분기에 72.9%로 소폭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전셋값 상승과 저금리 기조 때문에 매매 수요가 증가하면서 3분기 중 수도권 매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4% 상승했습니다. 지방 5개 광역시에서는 대구가 12%, 광주가 6% 상승하는 등 전체적으로 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매매 가격 상승률은 3%로 과거 5년 평균 상승률 2%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대구가 엄청 올랐군요. 12%. 광주도 만만치 않고요. 광주 6%. 제가 얼마 전에 광주를 한 달 전쯤에 가게 됐는데 광주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신도시, 새로 생긴 신도시가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신도시가 있는데 정말 새 도시죠. 3년 정도면. 그런데 그곳의 인기도 시들하고 지금 막 이제 분양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입주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새로운 신도시가 또 있답니다. 그곳이 그만 몇 달 사이에 1억 원 이상씩 오르고 어마어마한 열기, 도저히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광풍이라는 표현을 하더군요. 그런 말씀을 듣고 이렇다면 3년 정도밖에 안 된 곳이 이미 신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면 이건 뭔가 대단히 이상한 게 아닌가 싶은데 광주가 6%, 그럼 대구는 12%나 올랐으니까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늘어나고 PC방과 문구점은 사라지고 있다. 교문 앞 풍경인가요? 예. 국세청이 공개했습니다. 전국 사업자 등록 통계를 보니까는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패스트푸드점과 편의점 사업자 수는 한 해 전보다 각각 12.6%와 10%씩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업소도 7.9%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PC방은 4.2%, 문구점과 서점은 3.3%, 휴대전화 판매점은 2.2% 줄어서 대조를 이뤘습니다. 사업자의 연령대별로는 60, 70대 비중이 1%와 0.1%포인트 는 반면 40대는 0.8%, 50대는 0.3%포인트 감소해서 연령대가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국 시군구 가운데 학원과 부동산 음식점 등 11개 생활 밀접 업종이 가장 많이 들어선 곳은 서울 강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학원, 부동산, 음식점 등 생활 밀접 업종이 가장 많이 들어선 곳은 서울 강남이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몰리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장사 잘 될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또 그것 때문에 더 몰려들고 계속 이런 게 아닌가 싶고요. 맞습니다. 사업자 연령대별 분석이 재밌네요. 재밌기보다는 참 우리 한국 노인사회, 고령사회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60대와 70대의 비중이 1%와 0.1%포인트 늘어났다. 이 말은 고령이 돼서도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를 꾸릴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한다. 워킹 실버 비율이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다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노인들은 계속 절대 빈곤합니다. 예. 네, 이 참 유서 깊은 곳이고 추성웅 씨의 빨간 피터의 고백 이런 걸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 서울 3.15 창고 소극장 40년 만에 결국 문을 닫는다는 얘기군요. 예. 국내 최초의 민간 설립극장인 서울 명동 3.15 창고극장이 40년 만에 결국 문을 닫게 됩니다. 정대경 3.15 창고극장 대표는 이번 달 말 3.15 창고극장이 40년간의 명동시대를 마감한다고 폐관을 선언했습니다. 연출가 방태수가 1975년에 명동성당 뒤편 3.15 큰길 옆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허름한 창고 건물을 사들여서 애저또 창고극장으로 꾸미면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재정난으로 폐관과 재개관을 거듭한 창고극장은 월 임대료 330만 원을 내기가 버거워지면서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네, 서울 젊은 세대분들 여기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명동성당 남산 터널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왼편에 명동성당과 카톨릭센터가 보이죠. 거기 이렇게 차가 다니는 차도는 아주 민빛한 완만한 경사로인데 그 옆에 인도를 보면은 제법 이렇게 높게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원래는 거기가 꽤 큰 고개였었단 얘기죠. 그러니까 명동성당도 고개 위쪽에 이렇게 잘 보이게 지어놓은 것이고요. 그 맞은편 건너편에는 평화방송 평화신문이 있는데 그 인도에 보면 카톨릭 센터 쪽 인도에 보면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중에서도 꼭대기 부근에 조그맣게 창고 산울림 창고극장이라는 조그만 간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 추성웅 씨, 그 따님도 무슨 연예 활동을 한다고 들었는데 추성웅 씨의 그 빨간 피터의 고백 이게 뭐 어마어마한 히트를 했고요. 당시에 수십만 명이 연 인원으로 관람했을 정도니까 지금 뭐 당시에 70년대부터 해서 수십만 관객이라고 하면 지금 한 적어도 600~700만 명 정도는 맞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드디어 이곳이 문을 닫게 되는군요. 3.15 창고극장. 예, 완전히 문 닫기 전에 한번 그 언덕배기를 가보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자, 제법 쌀쌀하던데 비가 또 온다고요? 날씨 알아보죠. 예. 내일은 일단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점차 흐려지면서 오후부터 밤새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경북 서부 내륙에는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 있겠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늦은 오후부터 밤새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에 중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 오는 곳 있겠고 일부 남부 내륙에도 서리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기온을 살펴보면은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0도에서 11도의 분포,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1도에서 1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네. 최저 기온 0도, 드디어 겨울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4시 54분 막 돼갑니다. 쌀쌀하니까 기분이 참 그렇죠. 환절기라는 게 항영 그러한 데다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어깨도 움츠려들고 고개도 이렇게 쑥 집어넣고 자기 발치 앞만 쳐다보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시선이 남들에게 닿기가 쉽지 않고 빨리 어디를 종종 걸음쳐서 어딘가로 자기 집이나 이런 곳으로 들어가고 싶고
을씨년스러운 연말 풍경 중에 하나인데 추워집니다. 이럴수록 마음을 어떻게 합시다 이런 말은 너무 상투적일 테니까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도 요한님, 추상미, 네네네, 연극인 추송웅님의 그 자제, 이분도 연기를 하나요? 연기인지 가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추상미님. 아버지를 좀 닮았더라고요. 광대뼈 근처 이쪽이. 제가 연극인 추송웅 선생은 좀 압니다. 진보 화이팅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게시판 보시는 조합원님, 그리고 일반 민주시민 여러분, 와우. 이번 주 토요일, 그러니까 10월 31일인가요? 광주, 여기 경기도 광주가 아니고 저기 광주광역시, 광주에서 국민TV 광주협의회 호프데이를 개최합니다. 호프데이, 맥주집인가봐요. 1일 맥주. 시간 내서 방문해 주시면 결이 같은 조합원님들 만나실 수 있답니다. 와, 이 말 좋네요. 결이 같은 조합원들, 결이 같은 사람들. 결이 같으면 마음의 파문도 비슷할 때고 좋겠죠. 특히 광주 얼굴 담당인 제가 직접 만드는 파전을 맛보실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얼굴 담당이요? 얼굴 담당이 뭐죠? 아무튼 아주 비주얼이 준수하시다 이 말 같은데, 그거하고 파전의 맛하고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저는 전혀 알 수가 없군요. 아무튼 파전도 한다고 죄송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런 거 알리자고 또 시청자 게시판, 청취자 게시판 하는 거니까요. 아무튼 많이들 와주세요. 장소는 수완지구의 바보주막입니다.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광고 문구 올려서 거듭 사과드립니다.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많이 알려왔습니다. 1일 호프데이. 이게 제목도 있네요. 사는 게 뭐라고. 문의는 이승호 대외 협력팀장께 하면 되고요. 바보주막이 큰 도시들에는 다 있나봐요, 이제. 네. 아주 잘 만들어진 웹자본 것 같습니다. 다음, 그만해라 그네야님. 역사교과서 국정화하려면 국민의 걱정과 고통도 국정화하라. 예. 걱정과 고통도 국정화하라. 좋습니다. 진보 화이팅님이 또 올리셨네. 출첵합니다. 오늘은 생방사수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생방사수 누가 만들어내는 말인지. 하여튼 우리 군대 문화 본방사수, 생방사수. 고맙습니다. 웃긴 사진이 있어서요. 신가동 독사. 와, 닉네임이 신가동 독사세요? 아유, 독사. 새누리당이 갖다 건 현수막 밑에 누가 가피를 했는데, 대한민국 부정하는 역사교과서 바로 잡겠습니다. 그럼 새누리당 그랬더니 지랄 이엠병하고 자빠졌네 라고 제법 크게 가피를 했는데, 아마 다른 천에다가 그걸 써서 꽤 천 사이즈도 작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테이플러인지 뭔지 아무튼 고정을 한 모양입니다. 새누리당의 원현수막에다가 바로 그 밑에 딱 있는데 대단하군요. 이게 어느 도시에 있는 일이죠? 신가동 독사님이면 아마 광주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진보 화이팅. 예. 전국 곳곳에 이런 대놓고 반발하는 이런 것들 많이 퍼지죠. 그러니까 이게 72년 4년 유신 때 고 박정희 씨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하던, 교과서 국정화죠. 그때는 전체 교과서. 그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고요. 햄, 소세지, 1급 발암물질. 사실 1급 발암물질, 이게 아주 충격적인데, 부대찌개집, 그리고 핫도그 파는 분들 장사 걱정 많이 되네요. 의정부 부대찌개 거리 썰렁해지겠네요. 그러셨고, KFXXX. 아마 KFX 사업, 빚대느라고 하시는 말 붙이신 닉네임 같은데, 나도 오늘부터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만들어야겠다. 하다가 안 되면 동네 형이랑 같이 하자고 해야지 퍼온 글이랍니다. 얼음이님, 얼음이. 며칠 전에도 한번 보이신 기억이 나네요. 출첵 신고한다. 시사의 달인 이강윤 앵커님 감사합니다. 제가 달인의 칭호를 받을 만합니까? 시사의 달인.
고맙습니다. 무슨 달인 뭐 그런 프로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니까 정말 대단하던데. 아, 없어졌습니까? 예. 정말 그거 보면서 노동이 얼마나 숭고한 것이고 기계보다 더 정확해지는 노동을 손끝에 익게 할 때까지 저분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잘했을까. 나라면은 저런 일을 반의 반만큼이라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창피하고 좀 미안하고 좀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둥아리만 살아있는 뭐가 아닌가. 주둥아리란 말 써서 죄송한데요. 지금은 꼭 그 말을 약간 비속어이긴 하지만 그 말을 써야 맛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저한테 한 말입니다. 그 텔레비전 무슨 뭐 생활의 달인인가 그걸 보다가 나는 주둥아리만 살아있던 적이는 아닌가 그런 반성을 했었다고요. 트윗계의 뭐 우뚝산 태백산맥 김빙삼옹의 오늘의 트윗. 오늘이 아니고 10월 25일 거네요. 한번 들어보죠. 제가 트윗을 안 해서 이분 걸 좀 정기 구독을 하고 싶은데 안 해가지고 잘 졌어요. 김영삼, 김빙삼 사진도 비슷하게. 다카키 마사오는 누군지 아시죠? 다카키 마사오가 비밀 독립운동을 한 거라고는 멀쩡한 본처 놔두고 다른 여자 얻어서 따로 살림 독립 한다고 운동한 거밖에 없지 싶은디 라고 김빙삼옹께서 일갈하셨습니다. 2015년 10월 25일 오후 11시 16분. 이분쯤 되면은 팔로워가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프레지던트 vs 킴이라고 되어 있군요. 김빙삼. 네. 문화일보를 왜 또 사실 이거 종이신문을 본 지가 하도 오래돼서 북한이 국정화 반대 총궐기 투쟁 지령을 내렸다는 일면 톱 제목인데 이야 이거 참 아직도 신문을 이렇게 만드는군요. 저도 여기에 몇 년간 봉직을 했었습니다만 쪼까 거시기 합니다. 전직 이곳에서 일했던 기자 언론인으로서 말이죠. 대남 공작기관이 국내외 친북단체 등의 선동전을 지시했답니다. 제야단체와 언론을 활용해서 박정부의 4대주의를 폭로하라. 자유민주연구소라는 곳에서는 북한과 일부 종북 세력의 반대 논리는 동일하다. 이렇게 또 거들었군요. 이것을 올리신 분의 말씀은 이겁니다. 공정 언론도 안 바란다. 상식만이라도 전해주는 국민TV가 되면 좋겠어요.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상식만이라도 전해달라. 국민TV도 많이 반성하라는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문화일보 톱은 좀 심했네요. 자, 각하가 직접 옥체를 훼손하시면서 혈서 말이에요. 견마지로 견마는 아시죠? 개견자의 말 맞자. 뭐처럼 천황을 위해 살고 싶다. 간절한 각서를 썼는데 감히 가짜라고? 그러니까 천벌을 받지. 강용석, 정미홍들아. 그게 보통 혈서냐? 자격 미달로 못 들어간 일본군에 그 혈서 써서 내므로써 합격을 하게 된 바로 그 더 혈서 아니더냐. 은반지님. 오늘의 댓글로 하고자 합니다. 김빙삼옹이 뭐 탁월하지만 이건 이제 직접 여기다 올린 건 아니니까요. 김빙삼옹이 이강윤의 오늘의 댓글을 달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십시다. 권력 위기 징후라는 제목의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적대의 언어는 권력 위기의 징후다로 시작하는 굉장히 귀담아 들을 말. 이건 뭐 거의 성공회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의 글을 퍼다 주셨군요. 네, 저도 몇 줄씩만 이렇게 빨리빨리 읽었는데 꼭 좀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읽기에는 너무 길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준비하죠.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양 기자. 여보세요? 다시 전화를 걸겠습니다. 뭔가 연결이 돼 있었는데 교과서 얘기를 뭐 오늘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전화가 참 매일매일 아슬아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제가 아무튼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가벼운 긴장을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측, 이번에는 우리 측 실수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내가 PD가 이 커넥팅 하는 그 단추를 봤는데, 아무튼 간에. 자, 네. 박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 연설 후에 정치권에서 국정화 교과서 놓고 공방이 가열되리라는 건 예상은 했는데, 새누리당이 새누리당에 점쟁이가 있으신가? 지금 이게 11월 5일 날 정부가, 그러니까 교육부가 확정고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 하고 나면 결국 교과서 문제는 좀 한풀 꺾여서 잠잠해지고 모든 이슈를 빨아먹는 블랙홀로는 더 이상 저기 할 거 아니다. 그러니까 며칠만 참자. 이런 게 좀 강해요? 새누리당이? 네, 지금 분위기로 보면 네. 새누리당은 11월 5일 날 정부 고시가 확정이 되고 나면 어쨌든 지금은 이게 입법 예고 기간이고 여론을 수렴하는 기간이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예. 어쨌든 지금 국정화로 갈 거냐 아니면 거민정체제를 유지할 거냐 이게 지금 정부 선택에 달린 문제 아닙니까? 정부 네. 고시가 이제 최종 확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11월 5일 날 이 교육부가 이 국정화, 이 국정교과서로 간다 이렇게 확정 발표를 하게 되면 어쨌든 상황은 일단락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그 뒤로부터는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중심이지 정치권의 공방은 혹은 정치권에서 야당이 계속 비판을 하고 이렇더라도 이 국민적인 동력을 갖기는 어려울 거다. 여론도 이제 조금은 어쨌든 일단락이 되고 나면 여론이 수그러들 거다. 이런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11월 5일까지만 조금 최대한 나름의 논리를 좀 내서 최대한 이게 왜 필요한지 우리가 왜 하려고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11월 5일 이후부터는 이 새누리당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게 새누리당은 쭉 빠지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이 어쨌든 정치라는 게 이제 상대가 필요한 건데 야당이 아무리 비판을 해도 새누리당은 이제 이건 정부가 결정을 했고 정부로 공이 넘어갔으니 교과서 집필지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또 교과서를 실제 12월 말부터 집필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지금 황교안총리가 얘기를 했으니 그 집필 내용을 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해야지 이거 가지고 계속 정치권이 물고 늘어지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논리를 내세우겠다는 거죠. 그 단순한 논리인데 일부분 그렇죠. 또 들어야 하는 대목도 없진 않거든요. 그렇죠. 책 일단 나오고 나서 보자 이러면 할 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서로 이제 그 여권의 논리를 서로 하나씩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아니 교과서 나온 다음에 얘기하지 왜 벌써부터 미리 짐작해서 그러냐. 그다음에 친일 독재를 미화한다고? 이건 결코 우리부터도 좌시하지 않을 거다. 나부터도 좌시하지 않을 거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여당도 지금 그 얘기 오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절대 없을 거다. 우리도 그런 것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 확 불을 질러놓고 보니 이거 그 자체로 쭉 끌고 가면 유리할 거라고 판단했는데 여론에서는 밀리는 것 같고, 그러니 어쨌든 정부가 확정고시 발표하는 걸 계기로 해서 일단 발을 빼고 이거는 정치권은 이제 민생 논의하자, 뭐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와 맞춰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황우여 교육부총리를 경질하고 아마 후임 이 교육부총리를 그 즈음에 아마 인사가 있을 가능성이 꽤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뭐 몇몇 사람들이 하마평에 올라서 지금 검증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예. 대체로 수순은 그렇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야당이 오늘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겠다면서 버스 투어를 지금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야당이 얼만큼 그 동력을 살려갈 수 있느냐, 예.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 근데 이제 문제는 야당만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그리고 무슨 천정배 의원 쪽 이렇게 3자가 이제 공동 테이블을 만들어서 연석회의를 지금 꾸리고는 있습니다만, 네. 이 정치인들의 3자 연석회의만으로 이 국면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오산일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거 사진 한번 나오고 말더라고. 그렇죠. 지금 가장 중요하게는 어쨌든 아까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당이 굉장히 얄미운 짓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또 현실적으로 한쪽에서 발을 빼면 사실은 그 동력이 쑥 소그라들거나 혹은 이제 진짜 국회는 좀 할 일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여론을 의도적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하여튼 치고 빠지기 잘해 정말.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좀 더 정교하게 그렇지. 이 문제를 끌고 가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단순히 이제 친일, 뭐 민족 반민족, 친일 반친일 뭐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그렇죠. 이게 결국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거꾸로 되돌리는, 그리고 이 민주주의를 되돌리는 문제가 결국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와 연관돼 있고, 또 모든 국민들, 학부모들의 이 직접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들하고 맞물려 있는 중요한 민생 현안일 수 있다 하는 점을 분명히 좀 그 고리를 충분히 엮어내면서 이 갈 수 있는 전략적인 좀 논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맞아요. 또 하나는 이게 말씀드렸듯이 정치권만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 학부모들, 그리고 특히 역사학계를 포함한 지식인 계층, 지식인 그룹 이런 쪽들과의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정교하게 준비해서 아마 이번 주 지나면서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좀 중장기적인 이 여론전으로 갈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지 않고서는 내년 총선까지 이 이슈 끌고 가려는 야당의 생각은 정말 일장춘몽에 끝날 것이고, 그렇죠. 혼자 공허한 외침 그러다가 제풀에 지쳐버리면 이거는 그 교과서 처음에 반대하는 그 기운에마저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버리는 역부메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네. 저는 그 생각했어요. WHO에서 소세지하고 햄 이런 것들 뭐 1급 발암물질 이랬는데 그것도 아이들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소세지, 햄. 교과서도 또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보는 거고. 소세지와 교과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국정화 관련해서. 아무튼 대학가에서 지금 요원의 불길처럼 이게 자발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정치권이 제대로 수용을 하고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 또는 그냥 조용히 그 옆에 따라가면서 연대의식만 함께 하더라도 중요할 것 같은데 따로따로 그렇죠. 국밥이 돼버리면은 이거 참 모양이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말씀하셨듯이 정치권만 움직이게 되면 이게 그야말로 정쟁으로 언제든 빨려 들어갈 소지가 굉장히 커진다는 점을 뭐 아마 야당도 잘 인식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 대학가의 자발적인 움직임, 또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고 이 대학 교수들,
오늘 또 서울대 교수들이 지금 또 그 국정화 반대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런 움직임들을 좀 끌어안는, 그리고 쭉 모아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드는데 좀 집중을 하는 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여론전이 계속 진행될 수 있게 좀 바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좀 정치권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이것은 좌우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의 문제라는 점. 이것은 26일 열렸던 3일 전에 열렸던 국민TV 쟁점 토론에서도 다 출연자분들, 우리 양정대 차장을 포함해서 4분의 출연자들이 다 공히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한데, 네네. 정치권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고, 아마 이 국면, 요 이슈를 잘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은 정말 이제 소가 비빌 언덕,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도 언덕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합니다. 더군다나 야권의 분열은 뭐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네네. 네. 잘 들었습니다. 날씨가 앞으로 좀 추워지면 우리 양 기자 밖에 나와서 전화하기가 좀 사나울 텐데 어디 적당히 숨어서 전화할 만한 곳을 좀 확보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o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